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윤재입니다. 아마 플로어에는 거의 없으신데 유튜브도 동시에 하고 있다니까 간략하게 올해 사업 지금 과제 나간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로 앞부분 기술 동향이나 이런 부분 말고 현재 전체 저희가 생각하는 국가 R&D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기획되고 있고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RFP 잠시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양자 쪽에 IITP에서 맡고 있는 건 통신하고 센싱하고 양자 공정할 수 있는 양자 팹, 그 다음에 활성화 기술이라 그래서 양자 소부장에 해당되는 거를 퀀텀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쪽에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통신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그 이전부터 투자를 많이 했고, 센서도 지금 플래그십 사업이 큰 사업이 통과돼서 한 롱텀으로 오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통신 쪽은 저희들이 크게 보면 통신은 QKD라고 하는 양자 암호 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정보를 중계를 해서 아예 양자 인터넷에 기반이 되는 양자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은 양자 중계기 만드는 부분은 예타에서 큰 규모로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암호 통신은 우리가 이미 상용을 했는데 상용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장비 가격도 비싸고 오퍼레이팅 코스트도 비싸고 다크5를 써야 돼서 그건 중기 사업으로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센서 쪽도 당장 니어텀에 들어가는 것들은 중기 사업으로 하고 있고 무지폐상법 등 굉장히 롱텀으로 양자 현미경이나 양자 MRI 이런 것들은 플래그십 사업이 올해 작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자 공정이라고 양자 팹 사업을 해서 지금 유니스트하고 카이스트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권역을 확대하는 쪽에 아마 과제가 사업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양자 소부장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 각각에 대해서 지금 공정이나 소부장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전체를 볼 수 있는 판일 것 같은데 지금 QKD 쪽은 크기나 그 다음에 거리나 아니면 소형화하거나 그래서 가격을 줄이거나 WDM 채널 안에 넣어서 오퍼레이팅 코스트 줄이는 쪽에 대한 R&D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얽힌 기반의 양자 네트워크는 이거는 단기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자 메모리도 개발하고 예타 규모의 양자 플래그십 사업 작년부터 시작된 거에서 한 8년짜리 그래서 올해가 2년 차일 겁니다. 지금 쭉 나가고 있고 센서는 아주 니어텀의 양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얽힘이나 압착을 이용해서 고전환기 극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10년, 8년 정도 투자가 돼서 국방이든지 의료든지 이러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작년도 시작해서 양자 플래그십 사업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센싱하는 하이젠베르그 리밋 고전한계를 넘어서는 부분도 예타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돼서 개방형 양자 팹 아직까지 양자 팹이 두 군데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제가 반도체 PM도 겸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실리콘 시모스라고 하는 웰론 거의 위닝샷이에요. 양자는 아직까지 뭐가 위닝샷일지 다양한 트라이를 해보잖아요. 이온 갖고 해보고 초전도 갖고도 해보고 그래서 큐비 플랫폼을 다양하게 만들고 재료도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 팹이 파운더리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직접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자 팹을 지금 국가적으로 2개 만들었고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예타를 준비 중에 있는데 퀀텀 AI 관련된 부분은 좀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 그 IITP에서 맡고 있는 사업 전체입니다. 컴퓨팅 쪽은 NRF 쪽에서 하고 있고요. 양자통신 쪽에 암호통신 쪽은 여기 중기 사업이 하나 있고요. 28년까지 신규로 요번에 발표를 드릴 국방 쪽에 이런 양자 암호통신을 국방에다 적용시켜보자. 그래서 방사청하고 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게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얽힌 기반의 양자 네트워크는 중기 사업으로 예타 나가기 전에 하나 진행 중에 있고 올해 끝나고요. 여기 안에서 주로 양자 플래그십 사업 쪽에 양자 통신 쪽에 주로 32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양자 센싱도 센서 응용해서 양자 이득을 기존 고전보다는 성능이 감도나 좋겠지만 니어텀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중기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센서든 아니면 아주 좀 시간을 갖고 대규모로 무지폐 쌍복 같은 그런 큰 것들, 국가적인 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양자 플래그십 사업에서 지금 작년부터 진행 중에 있고, 양자 팹도 개방형 양자 팹이 지역별로는 현재 유니스하고 카이스트가 됐으니까 동남권하고 중부권이 있는데 수도권하고 서남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자 팹을 더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정 쪽에도 이런 양자 팹을 만들어 놓고 되겠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 공정 고도화를 해서 레시피를 잘 만들면 걔를 갖고 파운더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공정에 대한 선도 기술 개발, 요게 지금 요게 신규라고 돼 있는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전체 판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자 엔지니어링이라고 아까 소부장 관련된 부분 또 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 또는 과제로 신규로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올해 양자 쪽에 한 850억, 제가 제일 먼저 왔을 때 그 2019년 정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괄목할 만큼 사업이나 규모가 커졌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과제가 나가는 게 국방 양자 암호통신 복합 센서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 하에 여기에는 과제가 2개인데 총 4개이고 4개 중에 2개는 방사청, 2개는 IITP, 그리고 전체 이 사업은 IITP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양자표 혁신 생태계 조성하는 쪽에 1년에 50억 들어가는 아까 지역 부분이나 우리가 큐비 플랫폼의 플랫폼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제 하나, 그래서 1년에 50억짜리 쪽에 과제 하나, 양자공정 선도기술 개발에 과제 2개에서 전체 5개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요건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사업으로 보면 3개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전에가 낫겠네요. 이쪽은 지금 하나는 유무선 통합 양자 암호 통신인데 QKD 같고 전장 QKD 쪽에서 유선, 무선, 그다음 유무선 통합하는 거 해서 이게 멈트라고 하는 게 아마 유무인 복합 체계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장에다가 유선 무선으로 QKD를 깔고 그 다음에 걔를 갖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까지이고, 여기에는 병렬형 과제인데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는 유선이나 통합은 과기정통부, 무선은 ADD의 이제 정책 지정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센서 쪽에도 국방용으로 과기정통부가 맡은 거는 중력 구배 센서를 이동용으로 만들어서 지하에 은닉되어 있는 땅굴이라든지 이런 지하 시설을 탐지하는 복합
양자 센서 하는 중력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같고 우리 그 질에 매설되고 이런 부분을 찾는 그러한 센서는 그 방사청에서 ADD 통해서 할 거고, 두 개를 두 개를 같이 해서 국방 실제 군에다 적용하는 부분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이게 멈트의 약자인데, 유무선 통합 양자암호 통신. 여기에는 주관 기간은 제한이 없는데 참여 기간 중에 군 대상 실증이 가능한 기관, 그러니까 방산 업체든 아니면 적에 가능한 그 연구소든 그런 데가 참여하는 게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5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좀 고정형 광 케이블이 아니잖아요. 좋은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 야전 환경에서 광을 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실제 우리가 하는 거랑 틀린 상황일 건데,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선하고 무선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QKD를 많이 했는데 QKD를 군에다 적용하는 처음 과제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QKD 시스템을 많이 개발했던 업체 또는 이런 데가 지원해서 해주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은닉 표적 지하 시설물 감지하는 복합 양자 센서, 그래서 이동형 차량에다 탑재해가지고 중력구배 센서를 잘 만들면 아마 땅굴 찾거나 지하 은닉 시설 찾는 부분에 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장 센서 이용해서 그 드론이나 이런 거 갖고 그 지뢰 찾는 거는 방사청에서 나가서 전체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2개가 IITP에서 나갑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군 대상 실증 가능한 기관이 참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거는 군 쪽에 관련된 사업이고, 요번에 하나 또 사업은 양자팹 인프라 구축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면 저희들이 6개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2개 수도권, 그 다음에 이렇게 중부권, 그 다음 동남권, 뭐 이렇게 서남권 등등등 해가지고 강원도도 있고, 이렇게 나눴을 때 저번에 유니스트 컨소시엄, 유니스트하고 카이스트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지역을 갖다 조금 수도권 또는 아니면 서남권 수요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나간 그 기존의 양자팹들은 좀 거기서 카바가 좀 덜 되는 큐비 플랫폼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다이아몬드 기반의 양자, 소자, 전주기 장비, 하여튼 다이아몬드 쪽,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점결함이나 이런 쪽을 실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온 트랩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덜 다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광소자 같은 경우는 가장 아마 저희들 가장 많은 양자 소사이어티에 많은 부분 광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광은 기본적으로 아마 들어갈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거는 여기는 개방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주받아서 파운더리처럼 해주는 게 아니고 연구자가 직접 와서, 그래서 아마 RFP 읽어보시면 개방형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를 어떻게 매니지할 거며 등등등 그걸 잘 제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 로케이션 하나에다가 딱 제약을 뒀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퍼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기관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그런 부분에 좀 그게 너무 좀 엄격하다, 그래서 플랫폼 하나 정도는 딴 기관에서 풀로, 그거는 뭐 만약에 나는 뭐 다이아몬드 쪽은 누가 책임지고 나머지 다는 어디서 하겠다, 이런 구조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그렇게 제안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거는 공백이 있는 공정, 그 다음에 아까 지역에 대한 그 수도권이든 이런 많은 엔지니어들이 있는 그런 지역 공백 두 가지를 메꾸는,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철학이었던 개방형으로 운영돼야 된다. 아직은 양자는 반도체랑 틀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 개방형 운영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전체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팹들이 만들어지면 그 양자 팹들을 잘 공정을 양자 PDK라고 저희 이름을 줬는데, 사실은 반도체 회사나 반도체 TSMC, 삼성 뭐 이런 저희들이 파운드리 회사라 그러잖아요. 걔네들의 질은 PDK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PDK라고 하는 디벨롭먼트 킷을 갖다가 잘 PDK를 주어진 걸 갖고 쫙 전체 설계를 하면 공정 조건을 다 반영해서 서로 공정 조건하고 이해하고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PDK 준 거가 퀄리티가 낮으면 실제 개각부 설계한 거랑 실제 공정을 끝나고 한 거랑 갭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공정이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자 버전의 PDK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저희가 그런 공정 개발 고도화를 아까 양자 팹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따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해서 그 양자 팹이 이런 걸 만들어 주면, 그러면 아마 이 사업이 끝날 때쯤이면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스핀업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운더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데도 미국도 그렇고 대학에서 스핀업 해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나온 것들이 이런 양자 PDK들을 잘 만들어서 공정을 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열적에 보면 광원, SNS PD 같은 디텍터, 그 다음에 칩하고 광섬유하고 인터페이스는 디폴트로 하고 거기에 뭐 패시브 서킷이 됐던 뭐가 됐든 하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 아래 프로필 보시면 조건들이 있어요. 미니멈 뭐는 담아주세요라고 PDK 안에. 그래서 아마 양자편 만들 때 패시브 웨이브 가이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양자 광원이나 SNS PD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양자 퀄리티가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그 다음에 PDK 레벨까지 올려서 개발을 해달라는 게 저희들 요구사항입니다. 얘는 이제 양자 팹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자 팹이 아닌 일반 쪽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팹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반도체 큐빗, 스핀 큐빗 같은 거 만들 때 지금은 이제 큐빗 몇 개지만 굉장히 3차원으로 대규모 배열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려 그러면은 굉장히 위치 제어를 정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수나노에서 수십 나노급의 위치 제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공정을 만들어 달라. 그 공정을 제일 처음엔 뭐 STM이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제한을 안 뒀어요. 그건 열어놓고 이걸 할 수 있는, 단지 이제 문제지만 준 거죠. 반도체 큐빗 위치 제어를 잘할 수 있고 개별 큐빗 간의 특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확장 가능한 핵심 공정을 개발해 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 숙제입니다. 문제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거랑 보시면 여기는 5억 정도잖아요. 아까는 15억 정도. 규모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쪽 거 말고 이쪽 위에 거는 양자 팹을 기반으로 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굳이 양자 팹이 아니고 다양한 뭐 학교마다든 기관마다 갖고 있는 팹을 이용해서 이런 공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드렸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